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진 것은 대개 측정 가능한 것들입니다. 통장 잔고, 아파트 시세, 건강검진 수치, 자식들의 학벌과 연봉. 이들은 한국의 산업화를 온몸으로 밀어붙인 세대입니다. 새벽 공장의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고 자식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으며 평생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담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것들 앞에서 왜 그들의 눈빛은 공허할까요? 최고급 안마의자에 앉아서도,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도 왜 그 표정엔 만족보다 허전함이 먼저 어릴까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값지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표가 진짜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차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이야기. 최고급 안마의자. 그대의 집 거실에도 혹시 안마의자가 있습니까? 저희 동네 시니어 센터에 가면 최고급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라더군요. 진동 강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다리 부분이 따로 올라가며 심지어 음악까지 나옵니다. 처음 앉아봤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아,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등과 허리를 두드리는 정확한 지점, 적당한 강도.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오셔서 30분씩 앉아 계십니다. 표정을 보면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분 손주가 마중을 나왔더군요.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어깨 아프지? 내가 주물러 줄까? 센터 밖 벤치에 앉아서 그 꼬마 손으로 할아버지 어깨를 조물조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도 없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십시오.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에 앉았을 때보다 그 서툰 손길을 받을 때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때? 시원해? 응, 시원하다. 우리 손주 손은 마법손이야. 마법손? 히히.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정확한 지점을 누릅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손주의 손은 다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그 손길에는 체온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안마의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값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효율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대도 아시지 않습니까? 등이 아파서 안마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워서 그곳에 앉는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 스마트폰 속 연락처 500명의 역설.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십니다. 카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뉴스도 확인하시죠.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들도 제법 많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회 친구, 친척, 이웃, 동호회 사람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나도 아는 사람이 많아.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연락처가 많다는 것은 내 인생이 풍성했다는 증거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500명 중에 실제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전화하면 폐 끼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은 요즘 바쁠 텐데. 이분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500명의 이름이 있어도 새벽 2시에 야, 잠 안 와? 너 자냐? 하고 편하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런.
이 이야기가 너무 슬프게 들리나요? 그럼 조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김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락 끊은 지 한 20년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나 김영수야. 기억하냐?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에 통화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녹아내리더군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군대 이야기. 1시간이 넘게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인맥이구나. 연락처 500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할 수 있는 단 한 명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 한 명.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도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은 그 한 명. 값진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지인이 아니라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의 연락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생각이 나서. 그 한마디가 500명의 이름보다 값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 병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혈압약 먹고, 당뇨 체크하고, 정기검진 받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작년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죠. 혈압은 좀 내려갔나? 혈당은 괜찮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떤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간 항목 옆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경고 표시가 뜬 항목 앞에서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하나? 운동을 더 해야 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숫자들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병원 복도를 걷다가 환자복 입은 노인분을 봤습니다. 링거를 매단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면회객은 없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묻더군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건강검진 수치는 어땠을까? 지금 이 순간 그게 중요할까? 정상 범위였든 아니든 저 텅 빈 눈빛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수치도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위험하고 혈당 관리는 필수죠.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상쾌함. 산책하다 만난 동네 고양이에게 건네는 미소.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손주가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하고 말할 때의 그 기쁨. 이것들은 어느 병원에서도 측정해주지 않습니다.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의 증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약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좋아졌네요 하고 말할 때보다 친구가 야, 얼굴 좋아 보인다 하고 말할 때가 더 값집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가 정작 진짜 건강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정확히 압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 정기예금 만기일은 언제, 이자율은 몇 %,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안도하거나 불안해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가? 아니면 더 모아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게 됩니다.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꺼낸 앨범. 흑백 사진들이 누렇게 발해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내가 웃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까 누가 연필로 적어 놓았더군요. 1978년 여름, 설악산에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계곡물에 발 담갔을 때의 그 시원함,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먹던 그 순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했던 생각들까지. 은행 통장은 숫자만 보여줍니다.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잔고는 얼마인지. 그뿐입니다. 하지만 기억의 통장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순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햇살, 그때의 바람, 그때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은행 통장은 돈을 쓰면 줄어들지만 기억의 통장은 꺼내볼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오래된 사진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은 더 또렷해집니다. 색이 바래도 사진이 구겨져도 그 안의 순간은 영원합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진짜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하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떤 순간에 웃었는지.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야기는 전해질수록 풍성해집니다.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지만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대는 어떤 통장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은행 통장에만 신경 쓰다가 기억의 통장은 텅 비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의 통장에 저금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순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아침.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대의 가장 큰 재산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짜 값진 것을 향하여.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뭘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기웃거렸죠. 가방 하나를 봤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소가죽이 어떻고 장인이 손으로 어떻고. 가격을 들으니 한 달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에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로 사자. 마음먹고 샀습니다. 포장도 정성스럽게 해주더군요.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 지갑을 봤습니다. 10년도 더 된 지갑입니다. 구석이 해졌고 지퍼도 잘 안 열립니다. 새 걸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아직 쓸만한데 뭐.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나 자신에게 명품을 사줘 본 적이 있나? 며느리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가방을 사주면서 나는 10년 된 지갑을 쓰고 있구나.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사주려고 아끼고 또 아끼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이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덜 먹고 덜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덕은 균형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아끼되 나 자신도 아끼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명품 가방도 좋습니다.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쁩니다. 하지만 더 값진 것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길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구멍난 지갑을 바꾸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대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빵 하나 사 먹기, 예쁜 옷 한 벌 사기, 혼자서 영화 보러 가기. 이런 거에 돈 쓰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대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칼슘, 비타민 D. 서랍 가득 건강기능식품입니다. TV 홈쇼핑을 보다가 면역력 증진, 뼈 건강이라는 말에 혹해서 샀습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지. 매일 아침 알약을 몇 개씩 삼킵니다. 물도 한 컵 가득 마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꾸준히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없습니다. 아침은 대충 식빵 하나,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라면. 비타민은 챙겨 먹으면서 정작 제대로 된 밥은 안 먹습니다. 귀찮거든요. 혼자 먹는 건 맛도 없고.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식탁에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나물 몇 가지 무치고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우르르 모여들었죠. 오늘 반찬 맛있네. 이거 어디서 샀어? 하며 떠들었습니다. 그때는 비타민 같은 거 안 먹어도 건강했는데. 왜일까요? 알약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가 주는 영양소. 마주보며 나누는 대화가 주는 영양소. 맛있게 드세요 하며 건네는 미소가 주는 영양소.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웃음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관계를 튼튼하게 합니다. 알약 10개보다 귀한 것은 식탁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오늘 저녁은 누군가를 초대해 보세요. 거창한 음식 안 차려도 됩니다. 김치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혼자 먹는 고급 요리보다 함께 먹는 소박한 식사가 더 값집니다. 비타민 통을 채우는 것만큼 식탁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끝에서. 평생 한 번쯤은 좋은 시계를 차보고 싶었습니다. 기계식 무브먼트, 가죽 스트랩, 사파이어 크리스털. 매장 직원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그럴듯하더군요. 이만하면 품격 있어 보이겠지? 생각하며 샀습니다. 손목에 차니 묵직합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찬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괜찮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은 정확히 알려주지만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째깍째깍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올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시각만 보여줄 뿐입니다. 명품 시계는 시각을 보여주지만 값진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30분. 오랜 친구와 나누는 1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10분. 빗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그 짧은 순간. 이런 시간들은 시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시간입니다. 숫자로 잴 수 없는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 시계의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1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손목 시계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값집니다. 그대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데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용카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골드카드, 아니 플래티넘입니다. 공항 라운지 무료, 주차비 할인, 포인트 적립률도 높습니다. 카드를 받아들고 뭔가 뿌듯했습니다. 나도 이제 인정받는구나.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면 직원이 조금 더 공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드 색깔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뭘 사도 뭔가 허전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사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은데 금방 식어버립니다. 다음 결제일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카드 등급은 올랐는데 마음은 왜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카드 등급은 신용도를 보여줍니다. 그대가 돈을 잘 갚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인생의 등급은 다른 곳에서 매겨집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은 카드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플래티넘보다 귀한 것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입니다. 카드 등급은 내가 얼마나 잘 소비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인생의 등급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대는 어떤 등급을 원합니까? 골드카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금처럼 빛나는 기억입니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안마의자, 스마트폰, 건강검진, 명품 가방, 비타민, 시계, 카드. 우리가 값지다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값진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백화점에도, 은행에도, 병원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대 곁에 있습니다. 그대의 심장 박동, 그대의 호흡, 지금 이 순간.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카드로도 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값진 것들입니다. 그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은 값집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 잔고도, 아파트도, 건강도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값진 것은 그것들을 쌓아 올리며 단련된 그대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대가 베푼 친절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건넨 따뜻한 말은 누군가의 어두운 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방식은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를 건네는 것입니다. 황금 열쇠가 밤에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금속은 체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손은 다릅니다. 그대의 손길, 그대의 미소, 그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그대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했습니까? 그대는 오늘 스스로에게 친절했습니까? 그대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창밖을 보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값진 사람입니다.